벌거벗은 공룡 임금님. 옛날에 새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대요. 임금님은 가진 돈을 몽땅 옷을 사는데 썼답니다. 임금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저고리를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 임금님한테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의관실로 찾아가면 틀림없이 임금님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어느 날 사기꾼 2명이 임금님이 사는 나라로 찾아왔어요. 사기꾼들은 임금님이 옷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천 짜는 사람인 척하고는 임금님한테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멋진 천을 짜주겠다고 했지요. 아름답기도 하고 마술적이기도 한 천이래요. 영 쓸모없는 멍청한 자나 제 벼슬자리가 아닌 일을 맡은 사람한테는 그 천으로 지은 옷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군요. 임금님은 생각했지요. 참으로 용한 천이로고 그 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으면 지혜로운 신하가 누구인지 어느 신하를 쫓아내야 하는지 알 수 있겠구먼. 옳거니 그 천은 나를 위한 게야. 임금님은 사기꾼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고 시켰답니다. 사기꾼들은 배틀을 세웠지만 북에는 실 한 오락이 꿰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밤늦게까지 텅 빈 배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임금님은 천 짜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믿을 만한 늙은 대신을 보내서 알아봐야겠군. 아주 머리가 좋은 신하이니 아무도 그이가 맡은 일을 따라갈 자가 없지. 그러니 옷감이 어떤지 판단하고 올 인물로는 제격이야. 그래서 그 충직하고 늙은 대신은 사기꾼들이 일하는 방으로 찾아갔답니다. 늙은 대신은 배틀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 일을 어쩌하면 좋을꼬. 내 눈에는 천이 전혀 보이질 않네. 대신은 배틀 쪽으로 몇 걸음 가까이 다가갔어요. 내가 머리가 나쁘단 말인가? 내가 벼슬을 맡은 인물이 아니라는 말인가? 만약 폐하께서 이 일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나를 당장 내쫓을 텐데. 늙은 대신이 말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고울 때가 있나. 정말 아름답군요. 내가 폐하께 가서 낱낱이 아뢰어 드리리다. 사기꾼들은 천의 색깔이며 무늬가 어떤지 이야기해 주었고 늙은 대신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임금님 앞에 가서 그걸 그대로 반복할 속셈이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얼마 안 있어 임금님은 천이 다 준비되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다른 대신을 보냈어요. 이번에 간 대신도 배틀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기꾼이 물었어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대신은 생각했지요. 내가 멍청이가 아닌 건 확실해. 그렇담 내가 지금 이 벼슬자리에 걸맞는 인물이 아니란 말인가? 이걸 누가 알게 될까 무섭군. 그래서 대신은 보이지도 않는 천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대신이 돌아와서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그렇사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매력적인 옷감이었습니다. 곧 온 나라 백성들이 멋진 새 옷감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마침내 임금님은 천을 보고 오라고 보냈던 충직한 2 대신과 다른 신하들을 데리고 사기꾼들을 보러 납시었답니다. 대신들은 빈 배틀을 가리키면서 아름답지 않사옵니까 폐하? 하고 물었어요. 임금님은 생각했어요. 이게 대체 어인 일인고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어리석단 말인가? 내가 임금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이 무슨 해괴한 일인고. 그래서 임금님은 천이 보이는 척하고 대답했지요. 오, 아주 멋진 천이로고 칭찬받아 마땅한 물건이로구나. 신하들은 천이 보이지 않는데도 소리 높여 말했어요. 그렇사옵니다. 아주 멋지옵니다. 매혹적이옵니다.
최고로 멋진 천이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다음 행차 때 이 멋진 천으로 예복을 지어 입으라고 말했어요. 임금님의 행차가 있기 전날 사기꾼들은 밤을 꼬박 새워 일하는 척 했답니다. 사기꾼들은 자기들이 임금님의 새 옷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거든요. 사기꾼들은 북에서 천을 끌어내리는 척 했어요. 그리고 커다란 가위를 허공에 대고 자르는 척 했지요. 실없는 바늘을 쥐고 바느질하는 척도 했고요. 마침내 사기꾼들이 밖으로 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임금님의 새 옷을 다 지었답니다. 임금님이 새 옷을 입을 시간이 되자 사기꾼들은 빈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외쳤어요. 보십시오, 폐하. 폐하의 멋진 새 옷은 거미줄보다도 가볍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기꾼들은 임금님에게 바지며 저고리, 긴 겉저고리를 건네주는 척하고 질질 끌리는 옷자락을 정리해주는 척 했어요. 임금님은 새 옷에 감탄한 것처럼 거울 앞에서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했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좋은 말만 늘어놓았어요. 아주 멋져 보입니다, 폐하. 몸에도 딱 맞고 이보다 멋진 옷이 어디 또 있겠사옵니까? 임금님의 옷자락을 들기로 되어 있는 시종들은 몸을 굽혀 옷자락을 들어올리는 척했어요. 그러고는 빈손을 허공에 쳐들고 임금님을 따라갔지요. 임금님의 행차가 시작되었어요. 백성들은 임금님을 보고 소리쳤어요. 폐하의 아름다운 새 옷 좀 봐. 화려한 옷자락 좀 보게. 망토는 또 어떻고.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멍청이란 게 들통날까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옷이 보이는 척했어요. 임금님이 그때까지 입었던 옷 중에서 그보다 칭찬을 많이 받은 옷은 없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아주 작은 꼬마가 소리쳤어요. 폐하께서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걸요? 꼬마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구경 나온 이들 모두가 술렁댔어요. 폐하께서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 거짓말할 줄 모르는 꼬마가 폐하께서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 하잖아. 마침내 모든 사람이 크게 소리쳤어요. 폐하께서는 홀딱 벗고 있는 거야. 임금님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있던 터라 몸이 뻣뻣하게 굳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거나 이 행차는 마치고 봐야지. 임금님은 아까보다도 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시종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옷자락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답니다.